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스와 함께하는 이런 국지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방 자체가 좀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나름 초보 성능이기 때문에 주변음이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전에 찍었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데 지장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총평을 좀 미리 좀 한마디만 하자면은, 이번 문제는 작정하고 어렵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들어갈게요. 1번은 그렇게 막 아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 정도로 뽑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니까요. 양구, 정동진, 해남군에 관한 문제인 거 확실하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요? 네, 일단 1번. 니은은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즉 일몰 시각이랑 일출 시간이 가장 이르려면은 동쪽에 있어야 합니다. 네, 맞죠? 일출 시각도 그렇고 일몰 시각도 그렇습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게 빨리 뜨고 빨리 지죠. 네, 왜냐면은 그 지역은 가만히 있으니까요. 지역은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 최동단을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 독도죠. 네, 독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1번 아니고요. 영토 최남단이 되려면은 최소한 마라도가 돼야 되겠죠. 마라도 2호도 아니에요. 2호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EEZ가 있는 곳이고요. 최남단이 되려면은 마라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기역보다 표준 경선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그냥 딱 제일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요 135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거의 중앙점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까우려면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가장 가깝겠죠. 정동진보다 양구가 서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정동진이 더 가깝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관계적 위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과 상대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최소한 기역은 아니에요. 이건 수리적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5번 최저 조위선은 직선기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다 배웠죠. 가장 썰물 일대의 해안가 경계가 최저 조위선이고, 그러면 남쪽 끝 지점의 해남군, 아주 복잡한 서해안 지방이니까요. 여기는 직선기선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뭡니까? 니은 정동진은 동해안 있지 않습니까? 통상기선이 쓰이겠죠.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어렵지 않았지만은 접근을 조금 다르게 써서 한 1분 안에 풀 거 한 1분 한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2번. 다행히도 이게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기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니까요. 자, 사빈에 모래 언덕 돼 있습니다. 이 해안사고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다가 그 해안 쪽으로 흙을 보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파랑의 퇴적작용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래들은, 왜냐면은 이게 모래마다 틈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안으로 여과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밑에는 좀 덜 들어가죠. 그런 걸 보고 봤을 때 기역은 맞는 설명일까요? 그렇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안 사고가 흙으로 돼 있으니까요. 흙도 역시 여기 해안 사고에 있는 거 역시 그런 작용이 벌어집니다.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왜냐하면 위에 사구의 언덕들이 소금을 거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최대한 순수한 물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니은의 물은 농업 용수로 활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주로 형성된 호수, 이거 석호 아닙니까? 석호는 근본적으로 옛날에 바닷가였죠. 원래는 이게 다 바다였는데 이제 그 파랑의 퇴적작용 때문에 여기에 그냥 생긴 거예요. 그렇죠? 뭐 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이 들어온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에 바닷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염분일 것이고, 가끔씩 이 바다가 그 풍랑 같은 거 만나가지고
넘쳐 흐를 수도 있어요. 다시 그래서 바닷물 대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시계가 후퇴하면은 면적이 넓어지겠죠. 왜냐하면 파식대 이게 그거라고 생각합시다. 해시계. 그런데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바닷가고 왼쪽이 육지예요. 계속 깎여 나가죠. 파랑 작용 때문에 밑에 깎였다가 위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후퇴하면은 해시계 넓어지겠죠. 그다음 바닷가에 회적돼 있던 둥근 자갈. 왜냐하면은 이게 좀 해안 당구일 텐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 해수면 상승이 아니고 지반 용기하기 전에 이것도 역시 바닷가에 있던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자갈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니은 말고는 다 맞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5번이겠습니다. 지금 2번까지만 해도 풀이가 참 많네요. 3번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풀이 길이가 꽤 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막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뭐 그건 꼼꼼하게 보자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네, 3번도 기존의 이 도심과 부도심 주변 지역의 그 카테고리를 좀 깨는 문제였습니다. 좀 신선하죠? 2015, 네, 뭐 개정교육과정 시기네요. 일단 옳은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뭐 단순 부도심, 뭐 주변 지역 문제일 수 있지만은 각각 서울을 이미 공부하셨으니까요. 각각 구가 어떤 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로 각각 대충의 포괄적인 인구 개념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는 강남 서초인 거 솔직히 이제 알 때가 됐어. 알 때가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뭐 도봉구 일대겠고요. 여기는 금천구 그쪽에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특색을 좀 아실 겁니다. 강남은 뭐 CBD가 그래도 종로만큼 많죠. 인구도 꽤 많습니다. 학군도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변 지역, 대표적인 주거 지역 케이스고 여기는 땅도 좁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디지털 단지, 뭔가 제조업 시설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곳이죠. 네, 그런 걸 깔고 들어가야 돼요. 1번. 1번 하기 전에 가나다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상주 인구가 많으려면은 주거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일단 생산자 서비스 업소가 많으려면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도심, 부도심일수록 많은 겁니다. 그러면 가는 뭐 강남구, 서초구 쪽일 거고 여기 엄청 인구 많으니까요. 상주 인구 그 다음에 많은 것은 그렇겠죠. 여기겠죠. 다 생산자 서비스가 거의 없는 순수 거의 주거 기능이 강한 곳이니까요. 그 다음 인구는 좀 적지만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그나마 제조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나마 좀 많은 곳은 여기겠지요. 네, 그렇게 깔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강남, 나는 여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번. 나는 가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다 되어 있습니다. 가가 여기였죠? 여기가 가장 평균 시가가 높겠죠? 틀렸습니다. 2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돼 있는데 다가 여기였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체 수가 많겠죠, 여기.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2번 답이에요. 3번. 다는 가보다 통합 유입 인구가 많다 돼 있는데 다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입이란 거는 그쪽으로 오는 거죠. 도봉구 이쪽으로 사람들이 공부하러 많이 옵니까? 상대적으로 덜 그렇죠. 강남이야 이제 막 거기 안에 뭐 학군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다니겠죠. 아무튼 틀렸습니다. 4번.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거는 결국엔 낮에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낮에 많다라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는 지금 여기잖아요.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총생산 제일 많은 데는 당연히 강남이겠고요. 그 다음 여기겠고 그 다음 대소업 있는 곳 제일 적은 거 여기겠죠. 그러면은 가다나가 아니라 가나다가 돼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거를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도심 부도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 구의 특징 그리고 구별로의 어떤 지리적인 발달된 경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는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4번. 한국도 뭐 일단 낙동강이 있다는 거 한번 얻어가시고요.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는 낙동강 하구죠. 선상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상지는 기본적으로 하천 중상류에 산이 있다가 갑자기 평지가 돼가지고 급경사와 완경사를 만나가지고
물이 퍼지는 곳에 있어야 되죠. 아무튼 기억은 일단 틀린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보기 들어갈게요. B. 하구뚝 건설 이후에 하천 수위 변동폭이 증가했다. 줄어들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틀렸죠. D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돼 있는데 맞죠? D는 뭐겠습니까? 취락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C는 좀 더 뒤에 논밭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강이 언젠가 범람을 해요, 자주. 근데 강으로부터 큰 입자니까 멀리 못 갈 거고 작은 거니까 멀리 가겠죠. 멀리 안 간대. 그런 거 알겠습니까? D는. 그래서 이 자연재방이죠. 자연재방은 큽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AC 퇴적물은 후빈기 퇴적되었다. 맞는 말이죠. 후빈기가 되니까 해수면 상승, 비 엄청 내리네. 그렇죠. 퇴적하는 거죠. 그런 쓰기, 그런 레퍼토리. 그래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돌리네 바로 보겠습니다. 돌리네는 석회암 지형의 하나이고 요거는 땅이 있는데 여기가 비 맞아가지고 용식작용 때문에 꺼지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 물은 순수한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분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땅도 역시 산화가 된 뭐 그런 탄산칼슘이 섞여 있죠. 물하고 탄산칼슘이 섞이면은 그 나머지 찌꺼기 산화된 게 남아 있고 다른 것들은 녹아내려 없어지죠. 그게 용식작용이고 돌리네가 형성되는 원리. 그때 이 형성되는 층계 이거는 원래 석회암 시대는 평안노충근이 아니고 조선노충근이죠. 평안노충근은 무연탄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다. 해성층 꼭 좀 기억하시고요. 화학적 풍화작용이죠. 제가 뭐 탄산칼슘, 뭐 산화작용 얘기했죠. 다 화학적인 거지 않습니까? 디귿은 아니죠. 이건 용암동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용암동굴 얘기고요. 용식된 후에 그렇지. 답이죠. 네.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걸 그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5번 농업. 아무튼 물이 지금 그 흙을 녹아내리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 중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당연히 배수가 잘 되겠죠. 밭농사 할 수밖에 없고요. 노농사 못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 이거 갖고 뭘 할 건 없습니다. 6번. 여러분들 이제 6번을 잘 풀어야 진짜 1등급에 가까워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5번하고 6번은 이거 점수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뭐 간단한 원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꽤 귀찮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왜 이 세 지역을 선택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경북이랑 전남이랑 부산이 있죠. 특징 이 세 곳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화력 발전의 비중은 생각보다 여기가 낮습니다. 화력 발전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원자력 몰빵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또 변수가 되는 거는 또 수력이니까요. 특이한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 지금 이 세 지역 중에 수력 발전이 좀 잘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잘 봐야 되겠죠. 일단 확실히 걸을 수 있는 곳 바로 부산이죠. 부산은 뭐 수력 발전 그런 게 뭐 될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죠? 특히 뭐 전남이란다면 조력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수력 발전이 되려면은 낙차가 크고 뭐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곳은 경북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북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나마 원자력이 발달된 곳인데 그나마 발달이 안 된 곳 셋 중에 그렇죠. 원전 호기수가 제일 적은 영광이겠죠. 영광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가. 그래서 영광 전남이죠. 그래서 가가 전남이고 나가 부산이고요. 다가 경북, A는 원자력, B가 화력발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풀이할게요. 1번 가는 원자 설비 용량 가장 많으려면은 경북이 돼야 되겠죠. 맞죠? 뭐 울진, 경주 여기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니은 가나는 영남지방, 나는 호남지방도 있는데 다는 그 경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경북은 영남인데요. 자, B는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을 많이 받나요? 화력 발전인데 화력을 안 받죠.
안 받지만은 그나마 인구가 가까운 데 있어야지 좀 공급이 빠르고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4번 A는 B보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화력보다 이용되는 시기가 이를까요? 그렇지 않죠. 화력 발전은 원래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원래 좀 있어 왔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옛날부터 좀 있었고 원자력은 60년대가 돼야 되죠. 5번 화력은 원자력보다 발전량 많습니다. 네, 내준 뭐 시기를 제가 본다고 하지만 뭐 발전 양식별 그 용량 비율이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원화수, 네, 틀렸습니다. 네,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력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원자력이 1등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비중이긴 하지만 아무튼 6번의 답은 네, 5번이죠. 네, 화력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뭐 여기 영남, 뭐 전남, 경북, 전남, 부산에서는 뭐 원자력이 월등히 많지만 수도권이랑 충청을 갖다 대보시면 화력이 훨씬 더 비중 높아집니다. 네. 6번이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잘 풀어야 돼요. 7번. 고른 것은 이거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서풍 돼 있는데, 남동풍 돼 있는데 서고동조 맞습니까? 서고라면은 보통 시베리아 고기야. 그 동해는 태평양 쪽일 텐데 겨울이야 되겠죠. 네, 틀렸고요. 니은은 대륙성 강수가 일어나려면은 일단 땅이 지근지근 뜨거워야 되죠. 뜨겁고 그게 공기가 없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예, 하늘 쪽에 상승기류 발생하면서 그 상승기류 차에 비가 엄청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소나기 내리려면은 이게 여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니고요. 옵새바람 그렇죠. 영동 지방보다는 영서 지방에 고온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왠지 아실 거예요. 이거 설명은 뭐 간단하게 대충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람 파지 사면, 바람 그늘 사면, 바람 불어. 여기서 비 다 쏟아내. 여기서 물을 다 쏟았어. 그러면 헐렁헐렁해진 공기도 건조해졌죠? 내려올 때 온도 변화도 커지죠? 고온 건조해집니다. 아무튼 뭐 디귿 맞는 거고요. 리얼. 팬 현상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게 그 말이에요. 네, 바람바지가 좀 더 그늘보다 수변할 수밖에 없죠. 물을 쏟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답은 뭐 어렵지 않게 5번 가고요. 8번. 자, 8번은 요즘 트렌드가 좀 2015 이후에 트렌드가 좀 있는 거니까 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근 추세이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8번 공부하실 때요. 그래도 충북, 충남에서 좀 핫 이슈가 되는 그런 키워드 지역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세종은 뭐 누구나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 충북에 도청에 있는 청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요즘 뜨고 있어요. 뭐 혁신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이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제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바로 여기죠. 진천입니다. 여기는 네, 백제 시대 때, 백제 때좀 유행했다가 지금 완전히 꼬르륵 떨어진 그런 곳. 네, 완전 촌동네죠. 네, 그런 곳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곳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여기 부여인데, 일단 이거부터 제일 특이한 것도 봐야 되겠죠. 가장 노인이 없고 젊은이가 제일 많은 비중인 곳, 세종일 수밖에 없죠. 인구 증가율도 많고요. 행정 복합 도시.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장 늙은 데가 어딜까요? 여기겠지요. 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랑 이거. 근데 사실 뭐 진천이 좀 상승세라 하지만은 아직도 청주가 인구는 좀 젊은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보자면은 그나마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는 그나마 청주가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 진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상승된 추세니까요.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종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까? 아니죠. 혁신도시가 아니죠. 세종시는. 자, 가는 라보다 총량이 높습니까? 이거 노인도 적고, 그러니까 노인은 확 적잖아요. 애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돼 있는데, 성비는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비가 높다는 것은 여자 100명에 남자가 얼마나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라는 지금 부여 뭐 그쪽 뭐 촌동네
죄송합니다. 그 실제로 총독님 맞습니다. 그 다는 노인이 좀 적고 좀 젊은 데긴 하죠. 네. 그러면 뭐 좀 더 나이가 늙은 데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이 인구가 많은 부분이겠죠. 높습니다. 아, 높지 않습니다. 높으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좀 꼬아서 봐야 될 게 이렇게만 보면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제조업이 좀 들어오고 있죠. 남성 종사자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만큼 봤을 때 성비가 좀 높다라는 게 사실 안 되는 부분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종사자로 인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되는 곳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추세 같은 걸 잘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 중에 제일 인구 많은 곳 나이다. 맞습니다. 아까 청주라고 말씀드렸죠. 세종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그래도 옛날부터 지금도 그랬듯이 충북의 대빵, 네, 이 청주만큼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중위연령이란다면은 일렬로 다 사람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거죠. 가장 높은 거 당연히 라지 않겠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4번이죠. 이런 것들을 잘 문제 풀고 지나가셔야 되겠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이거 그냥 뭐 쉽게 하죠. 나는 지금 뭐 난방이고 정주간도 있고 그런 것이고 백화 같은 경우는 난방이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이 활용하지 않아 뭐 아니 반대편에 놓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네, 부뚜막 여기 좀 더 춥겠죠. 네, 더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추운 곳의 특징 묻는 건데요, 결국 9번의 답을 한번 체크해 보죠. 단풍 절정 시기가 좀 더 이르겠죠, 추우니까. 그리고 설일수가 많겠죠. 평균 기온이 낮겠죠. 이건 봐요. 1번 나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쉬웠는데 좀 코스프레를 예쁘게 했네요. 10번. 2점 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지역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A는 지금 뭐 알기 쉽죠?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고 좀 더 한강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파주이고요. B는 강원도인데 왼쪽 끝머리에 있죠? 원주입니다. C. 이거 정선이랑 태백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태백은 좀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어요. 태백이 약간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는 이게 태백이에요. 좀 더 위에 있는 이 어중한 곳은 예, 우리 정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출판업, 뭐 예술문화마을 파주 가봐서 하는데 예, 꽤 잘 코스프레 해놨습니다. B. 워낙 유명한 의료기구 시설, 뭐 기업 도시로 유명하죠. 여기는 원주. 그리고 지금 완전 쪼그라들어는 거. 네, 여기가 정선. 뭐 당연히 뭐 그냥 순서대로네요. 1번이 답입니다. 저런 건 쉬워요. 알면 쉬워. 근데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게 최소한 다 같은 경우는 강원도 중간에 있으니까 나름. 그래서 다는 일단 확실히 C란 거를 작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는 어떻게 잘 문제를 백윤지식 이용해서 풀어봐야 되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 문제네요. 이번 모의고사가요. 그래프도 좀 까다롭게 나왔고 지역 자체를 묻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10번까지만 해더라도 지금 이것도 지역 문제였고요. 이것도 지역 문제였고요. 앞에서 지역 문제 없었나? 네, 앞에는 없었네요. 또 있을 예정이에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11번. 그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지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A는 뭔가 이 태안은 아닌 것 같고 태안은 아닌데 좀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서산입니다. B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택에서 바로 내려오면 볼 수 있는 왼쪽으로 보면 당진. 그 다음에 C는 우리 외우실 때 천안 아산역이 있잖아요. 사실 C랑 C 오른쪽에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역은 천안 아산역이지만 순서는 아산 천안입니다. C가 아산, 여기가 천안입니다.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세종 바로 위에 천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 바로 위에 천안, 세종 바로 위에 천안 이렇게 배우십시오. 아산 천안 위치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아산 천안을 구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아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는 뭐 가볍게 보령으로 할 수 있죠. 일단은 뭐 델처 산업이 발달했다. 뭐 바로 당진이라 볼 수 있고요. B겠네요.
그다음 뭐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통신통 이런 건 아산의 키워드죠. 네,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H 자동차가 있지요. 네, 그게 C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네, 그렇게 풀 수 있고요. 참고로 D 보령 같은 경우는 머드 축제,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는 네, 석유화학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고요. 12번. 쉬워요. 그냥 무슨 문제냐? 용암대지 침식 분지 문제입니다. 네, 강원도 산지는 일부분 상당수가 침식 분지로 이루어져 있죠. 화강암 관입으로 인한 네, 예, 그런 부분, 양구군도 그렇고요. 아, 그럼 한탄강이 있으니까 여긴 뭐 당연히 충격층 위에 쌓여 있을 거니까 그 됐고 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는 용암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침식분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은 편마암이나 병성암 그 시원생대 거고 디귿은 C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옛날에는 땅 밑에 있던 화강암 관입 지역이었는데 땅이 위에 깎이면서 이게 좀 우푹 헤어 들어갔죠. 보겠습니다. A 함석은 마그마 관입 맞습니까? 아니지. 이건 관입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관입의 개념이 아닙니다. 중생대도 아니고요. B 함석은 시원생 답이죠. 네, 가겠습니다. 3번. C. 공룡 발자국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경남 지방, 예, 중생대의 경상분지로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성 발자국, 강원도 말고 경남 고성입니다. 4번. C 함석은 D 함석보다 풍화의 심식이 강하다. 강하면 이렇게 무프패였겠습니까? 약하니까 무프패였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화강암이 좀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좀 약해요. 네, 네, 물에 약해가지고 비를 자주 만나면은 좀 많이 깎입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갈게요.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네, 간화 충족층은 밭으로 이용됩니까? 밭이 아니고 이건 논으로 이용되죠. 간은. 네,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이뤄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강암 산맥이 있는데 돌산들은 왜 잘 안 깎이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깎인 거예요.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비가 내릴 때 깎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화강암 같은 경우는 항시물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네. 예, 이 북한강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에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물에 약한 건 맞아요. 근데 돌산의 그 화강암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하잖아요. 그래서 쓸려 내려가면서 삐죽삐죽한 거고, 그리고 덜 깎이는 이유는 비 만날 때만 깎이기 때문에. 근데 화강암 같은 경우는 항시 물이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지역 문제.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냥 대놓고 어렵게 냈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또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야. 백화점, 슈퍼마켓 또 소매업체 문제였습니다. 와, 이거 뭐 깡패 문제예요. 그 이게 그뭐 고저차 그 도시가 정주 체계, 그러니까 고차 저차 중심지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별 특성도 물어보는 것도 맞고 여기 뭐 남사르 협약 그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지역의 특징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되는 복잡한 거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뭐 쉬웠습니다. 볼게요. 어디부터 알아야 됩니다. 광주란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남으로 바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는 구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화개장터 뭐 관련된 그런 곳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광양입니다. 광양 왼쪽에 순천이 있고요. 순천 밑에 여수밤바다가 있습니다. 순천, 그러니까 광양, 순천, 여수입니다. 이게 좀 세모 모양 되어 있는 거, 시오 모양 되어 있죠. 여수할 때 수 생각하시면 돼요. 시오. 딱 봐도 여수 지금 시오 모양이 있으면 시오 모양. 아무튼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대형만 일단 뭐가 제일 많은 거 여기가 광주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제일 많아? 광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곳이 순천, 제일 적은 곳이 네, 구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가장 많은 건 백화점이고 그다음 슈퍼마켓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번 구례에 나름사르 협약 순지가 있습니까? 순천에 있죠. 틀렸습니다. 2번
서울로 직접 운행되는 거는 가가 제일 많죠. 일단은 틀렸습니다. A는 B보다 소비자 평균 이용 빈도가 낮겠죠. 백화점인데 여러분 뭐 물건 사러 맨날 백화점 가십니까? 슈퍼마켓보다? 아니죠. 아무튼 틀렸고요. 4번 A는 편의점보다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당연히 멀죠. 여러분 그 집 앞에 백화점 2개 붙어 있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네. 그런 이상한 데 없죠. 하지만 편의점이 붙어 있는 거는 뭐 봐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넓습니까? 좁죠. 대형마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고요. 그 슈퍼마켓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만 오죠. 뭐 단골 같은 손님, 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걸 묻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4번 시간 많이 갔을 건데 와 솔직히 저 진짜 14번 문제 보면서 좀 짜증났어요. 왜냐? 이게 나왔기 때문에 gentrification 나왔기 때문에 좀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전공 개념이거든요. 이게 여기 왜 나왔을까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그래도 그렇지 내 개념에도 그렇지 이거 너무 바로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너무했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막 좋은 문제는 아닌데 경고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옴에 따라서 생기는 내용들을 계속 적용시킬 거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젠틀피케이션은 중간 지역에 그 사는 사람들의 계층이 바뀌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 지역이에요. 이거는 그 중간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가가 아닙니다. 그 교외 지역은 아니죠. 네,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 나는 뭡니까 이거? 고즈넉한 분위기, 뭐 몸살을 앓고 있다, 떠나갔다, 뭐 이런 부분. 레스톤 같은 경우는 도심 재개발 대규모죠. 그럼 이건 보존 재개발일 거고 이건 좀 완전 철거 재개발 그런 거겠네요.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그리고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 다로 인해 가지고 건물 평균 촌수가 그렇죠. 뭐 대규모 오피스텔 뭐 아파트 단지 들어섰으니까 엄청 높아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일 거고요. 다는 보존 재개발 아니고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가 제일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야, 이거 문제 좀 그렇다. 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몰랐더라도 서촌이랑 내수동 이런 것 자체가 종로구나 뭐 그런 것 자체가 일단 교외 지역이 아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뭐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번. 이거는 짜증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꼬아서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가장 특이한 거 보면 되죠. 보겠습니다. 전 특이한 걸 좋아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일단 가장 쉬울 법한 게 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온도가 낮고 용유차가 적은 곳 어디겠습니까? 해양지방이겠죠. 해양지방. 완전히 해양틱한 곳. 네, 울릉도입니다. 그러면은 라가 그 C가 되는 곳을 고정시킬 수가 있죠. 그럼 2번, 3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가 D라는 거를 꿀같이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그게 몰랐더라도 풀이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저는 자신 있는 게 윤교차가 많고 평균이 낮은 곳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 고위평탄면이거든. 네, 나름 뭐 내륙에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을 테니까 가장 낮을 테니까 B가 돼야 되겠죠. B가 갑니다. 그러면은 뭐 답은 3번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확인 사살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라 해결됐으니까 나다는 거의 뭐 온도 비슷한데 좀 더 연교차가 크려면은 내륙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해안에 있는 게 D가 돼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건 뭐 쉬워요.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것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문제는 아니지만 짜증은 납니다. 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딘지 알아야 돼요. 일단 서울에서 조그만 경의 중앙선을 타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일산 나오죠. 네, 고양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에서 정말 크고 왼쪽에 있는 도시 화성시고요. 그 다음 평택도 아닌 것이 오산도 아닌 것이 화성도 아닌 곳 여기는 안성시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농가의 비율 많은 곳은 그냥 안성이겠죠.
안성이 아주 많은 쌀들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통근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 봐야 되겠는데 고양시 알겠습니까? 화성은 화성 자체에 제조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 내로 출근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화성, 다는 고양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1번. 지금 안성은 화성시보다 주택 비율이 높다. 아니죠. 2번. 겨울이 만들려면요. 도시랑 가까워야 돼요. 근교농업이어야 되고요. 좀 더 쌀보다는 장미나 뭐 꽃 같은 거 많이 재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게 안성은 저쪽에 고향보다 전업이 많겠죠. 예, 쌀 중심으로 하는 거. 3번. 나는 가보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안성보다 과연 나가 그 유소년이 많을까요? 많죠. 예. 그다음 일하는 사람들 중심자 중년들이고 그 애들이 다 그 어린애들일 거니까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돼 있는데 제조업은 화성이 꽝입니다. 화성이 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제일 많아지면 나가 제일 많아돼요. 그래서 틀렸죠. 아무튼 답은 3번 아까 3번이었고 5번 일기 신도시는 일산이랑 분당이죠. 그러면 요거는 아니었습니다. 17번.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깡패야,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를 잘 풀어야 1등급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꼬아서 낸 거기도 하고 지금 왼쪽에가 지금 그래프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걸 잘 풀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 3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2점으로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답은 좀 어이없는 답이긴 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울산 전남 돼 있고 지금 잘 보시면은 자동차 그리고 화학물질 통신 장비 돼 있는데 지금 경북, 충북, 울산, 전남, 경남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분야에서 빠지면은 겁나게 울 것 같은 지역이 두 개 있습니다. 강원도일까요? 강원도는 세 개 없잖아. 거르고요. 제주 거르고요. 광역시들 부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 뭐 대전, 인천 다 보세요. 이렇게 애비만큼 견줄 만한 비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게 충북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분야의 공업이 발달만한 곳이 충남이랑 경기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래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나마 그 비중이 많은 게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출하액 종사자 비율 보겠습니다. 적은 종사자 수에 많이 출하한다면은 그게 바로 좀 더 부가가치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 외의 건 다르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좀 특이한 걸 볼게요. 다부터. 왜냐하면 울산이랑 전남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경기 충남이 고루고루 많이 있고요. 울산 전남이 꽤 많이 있죠. 자, 여기는 우리나라가 국책상 밀어주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광주가 너무 적어요. 광주가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다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컴퓨터는 사실 경기가 많잖아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 충남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울산 전남이 월등히 많아지려면은 화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화학이에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남은 게 가면 자동차 통신장비인데 통신장비가 확실히 우세한 곳, 통신 뭐 자동차 트레일러, 아니 컴퓨터 전자 부품이 게 많은 곳,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경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기 충남이고 여기가 뭐 전자 부품, 컴퓨터 뭐 그런 장비. 그 다음에 여기가 자동차겠네요. 역시 자동차라서 그런지 충남 많고 울산 많고 경기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는 아까 무슨 뭐 장비 뭐 그런 거 이거는 자동차 트레일러 이거는 화학 물질이겠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어이가 없죠? 가가 아까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뭐 장비, 뭐 컴퓨터 뭐 그런 장비인데 이게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충남이에요. 뭐 어이가 없지만 확인 사살 하겠습니다. 가는 적한지 되려면은 그 화학 물질이 돼야 됩니다. 근데 화학은 아니죠. 다음 계열화된 게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돼야 되는데 나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제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네, 그 다음 다 3도 화학이 돼야 됩니다. 제조업이다. 이건 자동차 설명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건 화학이니까 아니죠. 가는 다에 비해 1인당 출하액이 많다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초라액의 종사자 수 나누면 돼요. 수봉 비율 해가지고 가는 지금 다는 대충 뭐 2가 될 것 같은데 나누면은 이거는 17에다 12 나누면은 2가 안 되죠. 1점 몇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라액이 적다고 보셔야 됩니다. 패스. 이런 게 언젠가 알게 될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많이 시간을 보내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 와중에 힐링 문제 18번. 고른 것은 돼 있는데 북한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 수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엄연히 남아있죠. 평양에. 석탄입니다. 북한은 석탄 뭐 무연탄 좀 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이 두 번째예요. 왜냐? 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석탄이 생산 줄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석탄이 비율이 적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가정용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캐는 석탄들은 해외에서 수입하죠. 그걸 좀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호주 같은 데서 수입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석탄. 제일 많은 건 석유겠죠. 그 다음에 수력이 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번은 아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화력발전은 대도시의 인근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이죠? 상당히 많은 비율. 낙차가 큰 산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북한은 가는 나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다 돼 있는데 자국에서 많이 캐고 있죠. 석탄, 무연탄. 오히려 수출 지금은 경제 제재 받아가지고 뭐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무연탄을 밖으로 내보내요. 특히 중국에. 틀렸습니다. 다른 나보다 배출량이 많다 돼 있는데 수력이 뭐 배출량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답은 뭐 1번으로 쉽게 가고요. 19번.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굳이 A, B, C가 어딘지 몰라도 대강 그게 어느 도에 있는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굳이 얘기를 좀 하자면 C는 소기포. 요건 어딜까요? 이거는 뭐 전주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 쪽이 되겠네요. 뭐 김제 인근 아니겠습니까? 김제 쪽일 것 같고 여기는 뭐 대략 뭐 평창쯤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는 강원도라서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특히 강원도 중간에 있으니까 B는 전북 한복판에 있죠. 김제 벼농사 엄청나고요. C는 과수 원재배하죠. 그러면은 C의 다는 과수일 것이고 B의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벼겠죠. 벼. 그다음 요거는 이거 빼고 나머지 이거 뭘까요? 채소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는 보겠습니다. 가는 뭐였습니까? 가는 벼니까요. 아니죠. 논에서만 재배되죠. 그다음 나의 도내 재배 변적 비율은 제주가 전북보다 높습니까? 나가 아까 뭐였나요? 네, 나가 여기가 제일 많지요. 요건 채소였으니까 채소가 제주보다 전북보다 높습니까? 벼재배 자체를 그러니까 비율이니까요. 네, 비율로 봤을 때는 제주가 높죠. 네, 전북보다. 네, 그런 비율입니다. 채소 많이 재배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맞죠? 나가 확실히 정리하자면 가는 벼, 나는 채소, 나가 과수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볼 수 있죠. A가 어디였나요? B가 어디였나요? B가 전북, 그리고 여기가 제주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초기평 알 수 있잖아요. 네. 재배 면적 비율 높죠. 자, 그 다음. 다는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다 돼 있는데, 다는 뭐였습니까? 가수였죠. 가장 높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쌀이죠. 그 다음, 그 4번에 가는 나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돼 있는데, 가는 쌀이죠. 시설 재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채소이니까 좀 더 시설 재배이겠죠. 낫습니다. 5번
다는 가보다 총 제외 면적이 높다 돼 있는데 가수원이 쌀보다 넓습니까? 좁죠. 네, 쌀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쉬워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포함하는 거 맞죠? 그 다음 비수도권, 수도권 격차 때문에 완화가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수도권 안에 건설하는 거니까 완화가 안 될 여지가 되는 거죠. 네. 혁신도시나 뭐 기업도시라는 얘기가 나와야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정책 중에서는 뭐 수도권 총량제 감일 부담금 제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고 정도 이상으로 만들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가 이 과밀 부담금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근본적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자체 목적이 수도권에 있는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도시의 개념은 수도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기역이랑 디귿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길고 길었던 한지 문제 풀이가 모두 끝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요. 한국지리 풀이하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접해봤던 모의고사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일단 고전적인 트렌드를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좀 지역적인 것도 조금 물어봤던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분석 문제가 꽤 많았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아마 어려워서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문제 자체가 좀 오래 걸려서 시간이 꼬았을 수도 있습니다. 좀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컷은 좀 내려갈 것 같고요. 확실히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트렌드가 수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해주는 사인인 것 같으니까 어, 구별, 광역시별로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별 최근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대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까지 이런 트렌드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앞으로도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